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자존감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약 150년 전 니체는 신은 죽었다를 선언하며 신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과학적인 사실이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동설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태양과 행성들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걸 부정하게 되니까요. 이때 니체가 나타나 기독교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며 거기서 해방되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니체의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뛰어난 존재로 설정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신은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은 아니지만 능력, 외모, 경제력 등 뛰어난 존재를 비교 대상으로 정해놓고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 따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위축되기 십상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니체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믿음으로써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창의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존재가 없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생각 그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 니체 사상의 핵심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유를 손에 쥐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할 때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속박하는 무언가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느낌을 말합니다. 가령 수험생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해방되고 싶어 할 것이고 직장인은 실적만 추구하는 회사의 업무에서 해방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자유는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자유로워져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험생이 대학에 가서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직장 생활을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무 일거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는 해방이나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전통적인 도덕이 사람들을 가축처럼 길들이려 하는 노예의 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기성의 질서와 도덕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창조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자가 되려면 먼저 파괴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괴자라고 하면 코코 샤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패션을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과도한 장식이나 몸을 조이는 코르셋을 배제하고 블랙 드레스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여성들이 움직이기 쉬운 트레이닝복 소재로 심플한 바지를 만들었고 립스틱을 작은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스틱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던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판매 대수를 기록하며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로보택시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로켓 재활용 기술을 선보여 우주 개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될 때면 그 전 단계에서 반드시 파괴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우선 기성관념과 제도를 파괴하겠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합니다. 파괴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니체는 정신 발달의 시기를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시기가 그것입니다. 낙타의 시기란 수행의 시기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서서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기 비하에 빠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사회의 규범을 배워나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사자의 시기란 자유의지의 시기입니다. 자아를 획득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시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시기란 모든 것을 긍정하며 놀이하는 시기입니다. 정신이 어린아이가 되면 자신을 전부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와 같은 정신성이 그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언뜻 보기에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습니다. 피카소도 만년에 이 나이가 되어 겨우 아이처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쌓고서야 비로소 아이가 놀이하는 것처럼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0세 시대 직장을 퇴직하고도 20년이라는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은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놀고 재미있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교하기에도 쉬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니체의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닿습니다.